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언제쯤 나타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 그 10년물하고 그 2년물이죠. 그러니까 10년물이 장기고 2년물이 단기인데 그때 금리 역전이 일어날 거 아니냐라는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경기 불황 시기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 또 단기채는 매각해버리고 장기채에 투자하는 시기가 되면 경기 이제 불황의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느냐. 참고로 지금 3월 26일자 기준으로 그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 스프레드죠. 금리 격차 약 한 0.18 정도밖에 안 돼요. 언제 그 26일 날 또 10년물이 많이 올라가 조금 벌어졌을 것 같는데, 일단 그래서 금리 격차가 이제 거의 수평 정도에 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금년 말이라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 불황이 시작될 거고, 아니면 내년 말경에는 경기 불황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그야말로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되고, 특히 종목 투자하시는 분은 그, 그 테마주라든지 또 아니면 그 뭐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주식에는 투자하면 상당히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한동안 오히려 그 주식 시장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른다라는 그 자체가 채권에 투자하면 평가 손실 내지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이동이 정시에서 채권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결국 장기채를 매수하고, 주식 투자자도 장기채 매수, 투자은행들이죠. 그 다음에 채권 투자자들도 단기채를 팔아가지고 장기채를 매수하면 바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식 투자는 가능한 줄여야 된다. 특히 그 종목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조심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줄여야 된다.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장기 금리 역전 이전과 역전 이후에 이제 투자 전략하고 관련돼 있어요. 원래 이제 경기 불황이 이제 시작되면 투자은행들은 이제 경기 불황에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회피하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대표적으로 주식이죠. 그러니까 안전한 국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물도 뭐 2.5%는 이제 넘어서가 있는 상태고 이미요. 그러니까 연말 경에는 10년물 국채도 2.7에서 3.0% 가까이 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채 장기물 투자가 늘어나면서 장기채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금리는 하락하고, 단기채는 모두 다 단기채를 팔아가지고
장기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단기채 금리가 높아지는 비정상적인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 고점까지는 투자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기채 금리 고점이 되면, 즉 10년물 국채 금리 고점이 되면 그때는 주식시장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다라는 그런 것이 과거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그러면 2023년 초가 고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종목별로는 이제 희비가 엇갈리겠지만은 지수도 2023년 초가 고점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종목은 하락하고 은행 등 소수의 종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2년 3년 정도 뭐 높은 금리 수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는 그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그 소수의 자본금이 큰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는 행보 또는 조금 소폭 상승하지만 다수 종목은 고점 대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23년 초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가능한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중심으로 가라. 그 S&P 500 전체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같은 그 경기 불황기에도 투자가 예상되는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그 국가 차원에서 경기 불황에 대비해 갖고 정책을 편tak하면 미국은 이미 반도체를 그 SOC 차원으로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제4 뭡니까? 산업혁명이라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그 수요가 많을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가 아니냐라는 거죠. AI 시대 또는 뭐 인공지능 시대, 이게 결국 4차 산업 시대니까 그쪽 투자가 기대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그런 지수, EPS죠. ETF 투자는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원래 뭐 하반기까지는. 다만 이제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시기를 이용하자.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는 최근 며칠 전부터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그 4월 말이나 5월 중순 사이에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지금 피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종목은 지수를 이기기 힘들어요. 특히 경기 불황에 예고되는 시기에는 그야말로 그 종목 투자해가지고 지수를 이기면 그거는 하나님이 도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실력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뭐 도움이 받는 거 아니냐.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 등도 뭐 주당 280불 넘었더라고요. 그때 지난번에 220불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뭐 280에서 300불 사이면 수익 실현했다가 4월 말이나 5월 중순 사이에 재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벌써 뭐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레버리지 2배 사용했다가 하면 20%면 그것도 1차적으로 수익을 실현했다가 다시 또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하여튼
그 투자 전략이 중요하니까 그 장단기 금리 역전 이전에는 그래도 시장이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등락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투자 전략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